조경태 막장이에요. 조경태 이자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요, 진짜. 그동안 한동훈 똘마니 노릇을 하면서 저지르던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예. 뭐 그냥 논외를 할게요. 예, 박대출이 이 조경태들로 나가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한 75년 정당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국회에 국회 부의장과 부의장 둘이 있잖아요. 국회의장과 부의장. 그렇죠. 그러니까 제1당은 국회의장과 부의장 하나. 제2당이 국회 부의장 하나. 네. 이게 이제 야당으로서는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죠.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지난번에 의총에서 경선을 했어요.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경선을 했어요. 맞죠. 거기서 박덕흠도 나가고 조경태도 나가가지고 표대결을 했는데 박덕흠이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과반 넘게 해서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웃으면서 손까지 같이 들었어. 예? 그러니까. 그래 놓고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당 안에서의 일이니까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형식적이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국회 본회의 표결은 어떤 면에서 요식적 절차죠. 그렇죠. 예? 합의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박덕흠이 뭐 저쪽에서는 뭐 국회의장에는 조정식이 막 이런 식으로 나와서 서로 표를 찍어줬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투표에서는 없었던 이상한 이변이 발생한 거예요. 박덕흠 투표인데 조경태 표가 28표나 나왔어. 야,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런데 그냥 넘어갔어요. 뭐 네. 어쨌든 박덕흠이 부의장 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점점 이제 이야기들이 돌고 돌아서 그 당일날 또 투표하기 전날 조경태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한테 이자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온 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 아는 자들이 많아요. 네. 예, 4선 5선들은 쥐랑같이 당을 했던 자들이거든요. 전화를 해가지고 박덕흠이를 떨어뜨리고 나를 찍어달라고 로비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때 로비를 뭘 하라고 했냐면 박덕흠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내란 세력인데 내란 세력을 어떻게 국회 부의장에 앉힐 수 있냐. 그러니까 떨어뜨려라. 네. 그리고 날 찍어달라. 이렇게 로비를 했다는 거예요. 예. 이자가 그 이야기가 돌고 라디오 인터뷰를 해서 사실상 시인했어요. 네. 전화했냐 했더니 전화했다고는 얘기 안 하면서 그러나 내란 세력이 어떻게 국회 부의장이 되냐는 얘기는 했다 이러더라고. 그렇죠. 그 지가 전화했다고 시인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박덕흠이가 너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조경태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똘마니도 오세훈 똘마니도 조경태의 이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변호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 변호 못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75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이 회개망측한 일인데요. 그리고 이 얘기를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야 너네 당 조경태가 좀 이상해라고 전화를 했 국회의원도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 원내대표단에 그렇죠. 다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에서. 아니 그러니까 예. 민주당으로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네. 이게 서로 신사협정 맺어서 서로 찍어주는 건데 네. 그래서 전화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사고를 쳤으면 이자 당에서 쫓아내는 건 물론이고 국회 윤리위 이게 네. 더불어민주당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서 의원직 박탈을 가야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자꾸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제명하는 걸로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저쪽에서도 이해 못하는 황당한 짓을 이자가 저지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동료 의원들을 이 분열시키고 훼손한 명예를 그런 이 이유로 국회 윤리위를 가동시켜서 제명 조치체. 네. 국회의원 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요. 아니, 국회의장단은 국회 전체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 그걸 전체가 훼손시킨 거거든. 같이 뽑는 거잖아요. 합의를 해서. 그런데 그 선거에서 동료들을 배신하고 반란표를 유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쪽에서 제보가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전에 듣기로 원내대표실에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조경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심지어 이 민주당은 또 민주당 같은 것이 딱 뉘앙스가 이 내란 동조한 거 맞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박덕흠이 하는 내란 경우도 동조한 거 있다는 거야. 맞냐? 그래서 아니 진짜 대체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민주당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좀 찍어주는 게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단이 이미 그때부터 지방선거 때부터 부글부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28표 그 이탈표가 나온 경위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참 우리 당 관대합니다. 그죠? 인내를 한 겁니다. 인내를. 터질 게 터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다 민주당 관계자들도 다 증언이 있고 체증이 돼 있는 상태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적반하장이에요. 예.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 네. 이게 이걸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 조경태가 옳은 말 했네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현상. 민주당에서 이 내란 가지고 이야기하면 지들이 이야기하고 싶어 할 텐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도움이 되게 제보를 해준다. 그리고 언론 보도가 나게 했다. 이 자체가 조경태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누구와 함께 정치하는지 이 사람은 진짜 완전 혼자인 거예요. 완전 혼자. 그러니까 이게 28명이 탈표. 아무도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100명 정도가 지금 조경태를 왕따시키거나 한 게 아닌데 지금 조경태가 지금 뭐 대한민국 전 국민을 왕따시키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줘야 되나 이런 주장을 하는 걸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으니 기자회견하면 원래 속보 쫙 깔리잖아요. 네. 했나? 하고 봤더니 없어요. 아하. 속보로 이렇게 위에 띄우거나 뭐 그런 식으로 메인 뉴스로 보도하거나 한 게 없어요. 네. 딱 하나 찾았습니다. 예. 어딘지 맞춰보세요. TV조선에서 봤는데, 예. 아, 메인에 건 거는 예, 채널 아, A. 메인의 건가요? 예, 채널 A. 메인 그 자기네들 이제 뉴스 그 네, 뭐라 포털에, 그러죠? 예, 포털에 자기 기사 5개, 포토뉴스 2개 뭐 이렇게 올리는 창이 그렇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비중을 둔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길 원한다. 그거 한 데가 채널 A밖에 없다. 아하. 채널 A 우리 비판하는 거 일단 둘째 치고 좌파 매체도 내란을 타이틀로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까는 것에 대해서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아요. 예. 그 정도로 저는 이제 내란에 대해서도 이 좌익들이 이걸 가지고 언론 플레이하는 거 이제 끝났다. 어제 같은 경우에 내란 특검에서 이렇게 뭐 구속영장 또 청구한 사례도 있고 한데 그걸 네. 가지고 이야기를 풍부하게 안 만들더라고요. 결과물이 별로 없죠. 네. 형편없죠. 아마 이제 그 구속영장도 뭐 별로 발부될 것 같지도 않은 분위기, 약간 네. 그런 분위기로. 그래서 일단 내란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마녀사냥이라든가 정치적 쇼는 민주당 스스로 느끼기에도 이거는 역풍을 부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더해서 여전히 지금 그런 분위기에서도 내란을 가지고 지금 당 내에서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조경태가 얼마나 괴물 같은 아하. 사람인가. 예. 정치적 괴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암덩어리는 있으면 정상세포를 죽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좀 애매해졌어. 이 사람은 정상세포를 죽이지도 못해. 아. 예. 조만간 이제 면역작용이 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래도 뭐 재건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예, 윤리위에서 적절한 수술 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우리 합니다. 목회님 말씀대로 진짜 입이 무거운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도 이례적으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뭐 어제 유영아 의원도 그렇고요. 심지어 당사자인 박덕흠 네, 국회 강선영 부의장께서 박덕흠 직접 의원. 하시는 예. 것도 사실 예상 못했어요. 진짜 입이 무거우신 분이거든요. 그 직책을 안 가지고 있을 때도 굉장히 묵직하셨는데 네. 이제 그 직책을 가지고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 떠나라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비유를 하신 거지만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라 나가라는 거거든요. 나가라. 아니 그리고 사실 박덕흠 의원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또 조목조목 잘 짚어냈어요. 아니 그럼 출마는 왜 했냐 이거예요. 그러게요. 우리 당 전부 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해서 민주당과 싸웠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비판을 했는데, 그럼 그런 당에 왜 남아 있고, 왜 그런 당에서 경선에 나와가지고 표를 달라고 또 표 달라고 선거를 했냐? 이탈표 이거거든요. 예. 지금 탄핵에 대해서는 이탈표가 나왔어도 10개 조금 넘어요. 나머지 뭐 90% 이상이 당론을 지킨 겁니다. 아 그럼요. 그럼 당론이 그래도 지켜지고 있는 90% 이상 지켜지고 있는 그런 당이라면 지금 조경태의 소신이라면 내란 동조 세력의 기생충으로 붙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가셔야죠. 네. 스스로 나가는 게 제일 폼 나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이 내란 얘기는 조경태 이자가 그냥 갖다 붙인 거고. 그렇죠. 예. 아무 말 대잔치죠. 이거는 그럼요. 뭐 우리 좌파 보면 말할 것도 없고 저 좌파 것들도 이 갑자기 박덕흠 부회장 후보를 내란으로 엮어서 뭘 공격하니까 좀 황당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했겠지. 갑자기 그러니까 물어봤겠지. 자기들이 뽑아서 데려와 놓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조경태 얘기를 하면서 내란 얘기를 갖고 지금 자꾸 할 얘기는 아니고 네. 이자가 말하자면 그 시골 동네의 작은 장거리에 그 상도이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자다. 네. 예? 예,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이 장사판 여기서 덜어내야 돼. 네. 그렇죠. 이게 요 시골 동네 장터라고 하는 게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우파 오른쪽에서만 갖다 내버리는 게 아니라 요 장터 자체에서 덜어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국민의힘의 윤리위 징계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국회 차원의 윤리위 징계를 당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의원직 자체를 의원직. 예. 박탈시켜야 한다. 예, 왜냐면 그렇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민주당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또 합심할 건 그건 합심해야 되지 민주당에서도 않습니까? 반대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요. 예. 예. 지구들이 봐도 황당하니까. 네, 좋은 전례를 만들어야죠. 예. 네. 그래서 예. 조경태 같은 경우는요. 민주당을 떠나올 때도 좀 장면이 재밌어요. 네. 민주당 부산 시당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알터니가 빠졌다. 아하. 한번 당해봐라. 이제 너네가 당해봐라. 아이고. 그때 이걸 비싼 값에 모셔온 사람이 누구죠? 김무성이잖아요. 네. 뭐 결국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묻지마식 통합이 어떤 맞습니다. 결과를 가져오는가, 우리가 어떤 뭐 이념이라던가 심지어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 사람이 뭐 의리 있게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재밌는 말씀인데 김상욱이나 이혜훈이 저쪽에서 데리고 갔을 때 저것들이 얼마나 골치 아팠어요. 그러니까요. 자기들도 감당을 못 해가지고 지금. 알트니가 빠졌지 우리 입장에서. 아, 그렇죠. 사실. 아니, 뭐, 우리가 그 남구도 한석 그래서 다시 가져왔고요. 아니, 그래서 또 이혜훈 지역구도 또 괜찮은 분 가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근데 정청래건 김민석이건 다음에 누가 그 둘 중에 하나가 대표될 것 같은데 네. 그 한동훈이도 좀 데리고 가라. 진짜. 진짜 아니, 진심으로 내가 보내고 싶어. 근데 한동훈은 정말 징그러운 게 한동훈이 좀 데리고 가라. 민주당에 가면은 본인이 쓰임이 없다는 거를 본인도 아는 것 같아요. 한동훈이 데리고 아유. 가면 그 전에 한동훈이 데리고 민주당이 가면- 싫어해요. 안 받아줄 거 민주당이 자기도 알아. 싫어해. 그러면 보너스로 배현진이도 데리고 가라. 아니, 창당하세요, 창당. 민주당도 그건 좀 거르고 보지 않을까? 자영업 하세요, 자영업. 예. 네. 아이, 그리고 한동훈 얼마나 예쁩니까? 지금 자기 그러니까요. 보스재건 하겠다고 이상한 소리 그러니까. 하면서 맨날 분탕 치고 있는데, 그죠? 예, 자기 사업 네. 차리세요. 그래서 배현진하고 조경태 싹 다 가져갔어요. 네. 그래서 참 이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의미 전달상으로는 저는 참 통합이라는 것이 이렇게 남용될 수가 없다. 짬통합이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양당제 넓은 스펙트럼을 가져간다고는 하지만 우리 당의 이념과 가치, 기치를 전혀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무더기로 받았다가 지금 민주당은요 징계한다고 해서 뉴스가 되지 않아요. 당연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민주당이 제가 쭉 기사를 찾아보니까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도 해당 행위했던 인물들 2024년에도 선거 끝나기 전에 전부 다 조치를 했어요. 징계 조치를 했고 네. 이번에도 김관영 무소속 후보 도왔다라고 하는 거 이미 다 징계 절차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무도 민주당에 무슨 뭐 그럼요. 정치 징계 이런 얘기 쓰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아니, 김관영 케이스는요, 예. 선거 중에 3명에 대해서 벌써 특정을 하고 게시를 했어요. 이미 게시를 했고, 예. 선거 끝나고 나서도 그걸로 이제 본보기 보였으니까 됐다가 아니에요. 계속 선거 찾습니다. 끝나고 나서 예. 어디까지 가냐면, 그 출구조사 이제 발표하는 그 캠프 상황에 있었던 김관영 뒤에 이제 얼굴이 걸린 사람들 네. 식별 작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거 식별 작업한다고까지 통보했어요. 그거 맞아요. 가지고 누가 지금 좌파 매체가 뭐 통합을 저해한다 그런 식으로 공격한 매체가 어디 있어요? 왜 우파만 맨날 이 모양이냐고요. 그러니까 그 위장우파들이 확실히 많다. 이걸 제가 좀 느낍니다. 예, 진짜 저 이게 이제 예. 통합론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하고 싶은데요. 네. 통합을 항상 무슨 뭐 통합은 의무인 것처럼, 통합을 안 하면 죽을 것처럼, 질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통합은 하자가 아니에요. 통합을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통합되어라. 네. 이 가치는 여기 있고, 이 가치를 가지고 너네한테 가지 않고, 이 가치가 맞다 생각하면 너네가 와서 붙어라. 안 붙는 놈은 같이 안 간다. 이렇게 그럼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그 통합을 네, 저는 이제 작곡밥 짓는 걸로 비유를 하고 싶은데 네. 네, 쌀하고 작곡하고 같이 섞어서 밥을 해야 건강하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이 제일 중요한 절차가 하나 있어요. 작곡에는 돌이 많아. 아하. 그거 섞어내는 거를 잘못하면은 아하. 예, 작곡광 못다가 이 아이고, 나갑니다. 맞습니다. 그 돌멩이 섞어내는 일을 해야 돼요. 네. 그거 안 하면 작곡밥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저 어머니들이 옛날에 그래서 그
잡곡밥 만들 때는 특히 이 조리질을 아주 여러 번 해요. 아, 몇 번을 쳐내야죠. 그냥 쌀만으로 하면은 헹구고. 돌이 별로 없거든. 예. 그거를 해야 통합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거를 해야. 그거 안 하면 통합이 아니에요. 네. 돌밥이지. 근데 돌덩이들이 잡곡 행세하면서 열심히 방송 나가가지고 가짜뉴스 제조나 하고 다니고 또 그걸 좌파 뉴스들은 그대로 실어다주고 아주 우리나라 정말 언론 지형이 이렇게 기울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이제 재래식, 푸세식 뒷간 언론은 아이고. 이제 우리가 좀 네. 배제하고 예. 우리 진짜 애국 시민들이 우리 하나하나가 다 우리 전사다. 그리고 네. 우리가 다 우리 주권을 행사한다라는 마음으로 레거시 미디어 영향 안 받아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재래식 미디어에서 열심히 이 징계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아니 문화일보랑 조선일보는 한동훈한테 데스킹 받나 봐요. 사설 그 논조가 100% 똑같더라고요. 그 5, 60명 정도 윤리위에 제소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청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소가 요청하고 그렇죠. 요청. 제소는 얼마든지 그러니까 할 수 접수. 네, 네, 그렇죠. 그쵸. 그냥 네. 요청이 당원들로부터 네. 있었고 접수가 된 거죠. 음. 아니 고발장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청구서가 오는 네. 거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조선일보, 문화일보가 같은 날, 같은 시간, 그 비슷한 시간에 사설을 5, 60명이나 징계를 한다니 장동혁 대표 재신임 투표라도 해라 이렇게 똑같이 냈더라고요. 아니 그 고발은 당원들이 하신 거고 아직 유의미한 조치가 나온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재신임 투표랑은 또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이렇게 이 재래식 미디어들이 논리 비틀기를 뭐 허구한 날 이렇게 또 합니다. 재신임 투표 얘기가 나왔으니 예. 재신임 투표는 장동혁 대표가 안 해주고 있을 때 가만히 있어라. 예. 안 해주고 있을 때 지금 네. 당원 여론조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의원 재신임 투표를 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일단 뭐 재래식 여론조사 미디어들의 수준이 여론을 얘기한다면 네. 지금 당원 여론조사가 아닌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하고 오세훈 둘을 합쳐도 장동혁 못 이기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계속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여러 차례 이제 족벌 언론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족벌 언론들 족벌 언론. 생리를 조금 알아요. 예. 뭐 이 자들은요, 네, 특히 그 정치부장 이상 또 데스킹이라고 표현한 그 네. 편집국장이나 또는 논설위원들 그러면 그래봤자 뭐 한 20, 30명 정도 돼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오너까지 포함해서 오너 비서실이 세요. 네. 거기까지 포함해서 이것들은 어떤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냐면 자기들이 그리는 대로 세상이 움직인다는 착각을 하고 살고 그런 있어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들 무슨 기획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하는 거 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아. 야, 오늘은 쟤 좀 죽이지. 야, 요번에, 아하. 야, 쟤 좀 띄워봐라. 뭐 이런 식이야, 대화가. 네. 그런데 그렇게 대화하다가도, 순간 긴장하는 대목이 있어요. 네. 저 회장 비서실장이 와서 뭐라고 할 때. 예. 그거 이제 회사와 아주 그 민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왜 뭐 세무조사 관련이라든지 뭐 정권과의 유착 관계라든지 아하. 그런 것 때문에 그건 다루면 안 됩니다. 민감사항. 이런 거 할 때는 쫙 싸늘해져. 예. 얼음땡이야. 네. 그런 것들이 언론사의 이 논조를 결정하는 최고의 간부들의 수준이에요. 아하. 그래서 그자들이 이 그리는 대로 이게 세상이 돌아가야 되는데 네. 실제로는 안 돌아가잖아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안 돌아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들이 그림을 고치든지 해야 될 텐데 안 네, 고치잖아요. 안 고치.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그리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알아. 아하. 예, 필터링 기능이 없어. 착각에 빠져 있군요. 계속 그 자기만가. 현장에서 취재하는 일선 기자들이라도 그림 그리신 대로 잘 안 돌아가는데요? 네. 라고 보고를 해야 네. 야, 우리 그림이 틀렸냐? 한번 검토나 해보자.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보고 자체가 불가능해. 거기서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 현실 정치하고 네. 또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사설을 쓰고 주요 뉴스를 결정하고 일면탑을 결정하는 거예요. 네. 아니, 제가 한때 그 재래식 언론들이 유튜브의 확증 편향 문제를 그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보다 확증 편향에 갇혀서 좀 자기 최면 걸고 있는 게 재래식 미디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론조사 국민의힘이 40% 넘고 민주당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도 MBS, 한국갤럽 그 지난 지방선거 때 전부 다 10%포인트씩 틀렸던 그 여론조사만 언급을 그렇죠. 하고 이제 하다 카카오톡 웹조사를 가지고 와서 한동훈 인기 많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이거는 매체로서 수치스러운 짓이에요. 너무 이거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역대급 이거 앞으로 저는 이거 한 수십 년 동안 네. 이 매체가 얼마나 천박한지 말할 사례로 이거 계속 언급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쪽팔. 왜냐하면 언론들은요 여론조사를 다룰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럼요. 여론조사의 로 데이터도 보지만 거기에 여론조사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다 꼼꼼하게 봐요. 그래서 특히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아무 여론조사나 못 써요 하면서 이렇게 쳐내는 게 많거든요. 네. 그런데 한동훈이 높게 나왔다. 이거 똥도 먹습니다. 이거 똥도 막 갖다 쓰고 막 불량식품도 먹어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아이고. 웹조사 쓸 거면 목격자 K 커뮤니티에 올린 여론조사 그렇죠. 쓰세요. 나중에 그냥 유튜브에서 하는 보팅 있잖아요. 예. 직거리 보팅 같은 거. 예, 인스턴트 폴. 예, 그 장동혁 대표 99%입니다 지지율. 그러니까요. 예. 뭐 신뢰도는 네. 거의 뭐 큰 차이 없다고 봐요. 저는 시사인이라는 아주 좌편향적인 그렇죠. 매체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웹조사했다? 장난칩니까 정말? 아이고 예전 같았으면은 시사인 뭐 내일신문 갖다 쓰지도 않을 여론조사인데 그렇죠. 오죽 급하. 왜냐면은 우파 매체에서 의뢰한 조사들은 전부 다 장덕 대표 오늘 당장 나온 한길리서치만 해도 국민의힘 지지층 장덕 대표가 37.4%로 1등했거든요. 그게 이제 다른 여론조사랑도 거의 비슷해요. 맞아요. 뉴데일리에서도 36% 그렇죠. 가까이 리서치웰에서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오세훈 합쳐야 30%대 초반 나오니까 장 대표가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 달 내내 난리를 쳤는데 오히려 더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이 한 달 내내 난리를 치니까 올라가지. 그러니까요. 더 해라. 네. 이제 약간 재래식 미디어들이 이제 팥으로,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께서 못 믿는 지경까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징계 조치에 대해서 우리 또 무케이님께서 또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채널A 같은 데서만 딱 지적을 하고 나머지는 속보로 띄우지도 않는다. 관심도 없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고요. 저희 국민의힘 당현안도 쭉 짚어봤으니까 저희 마지막으로 짧게 광고 한 편만 보고요. 저희 민주당 이야기, 민주당도 지금 전당대회 룰을 가지고 전쟁이 났습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일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됐고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번에 선호투표제라고 하는 걸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선투표제 없이 1차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투표를 하고 1순위 과반이 없으면 2순위를 합쳐서 더 많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송영길, 김민석 지지자들이 서로 1번, 2번 품앗이를 해주면 정청래가 1순위 과반을 못 얻는 한 무조건 송영길 아니면은 김민석이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이한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는 사실 우리 당은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당심을 줄인다 만다. 약간 이렇게 좀 원색적이고 당원들 멸시적인 부적절한 이런 항상 그 논쟁을 벌이는데 민주당은 그건 못 건드니까 당원 1인 1표제를 못 건드니까 이런 식으로 또 장난질을 칩니다. 그래서 정청래가 처음에는 뭐 나는 전준희 뜻을 따르겠다.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산기 때려보니까 뭐야 이거 2대1로 싸우면 내가 불리하잖아. 김민석이랑 송영길 사실 합쳐 싸우는 거 아니야. 판단이 서니까 이제 친청배들이 다시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최고위에서 찬반이 나뉘어서 이상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박사님. 선호투표제는 뭐 이번이 네. 처음이 아니고 좌파 것들이 네. 가끔 꺼내서 쓰는 그런 꼼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저 선호투표제가 나오면 결과가 어떻게 됐냐? 제가 네. 몇 번 선호투표제로 했던 결과를 어렴풋이 기억하는데 네. 그 2등과 3등이 짜고 1등 죽이려고 하는 게 선호투표제거든요. 아하.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그렇죠. 그런 겁니다. 지금 상황이죠. 2등과 3등이 짜고 1등 죽이려는 게 선호투표인데 네. 근데 1등이 과반으로 1차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아하. 오히려.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당원들 바보가 아니거든. 개돼지가 아니거든.
아니 네. 왜 지금까지 있던 투표제를 없애고 갑자기 선호투표제 이거 사실은 생소한 거거든. 그렇죠. 예. 가끔 꺼내 쓰는 꼼수긴 하지만 상투적인. 네. 그러나 일반 당원들 입장에서는 생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왜 나왔지? 생각해보면 간단한 거예요. 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 꼼수가 무슨 심층적이고 뭐 이렇게 잘 위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딱 보면 알아. 아, 네. 이삼동이 짜서 1등 죽이려는 거구나. 아하. 그 순간 1등한테 확 표가 몰려. 야, 오히려 또 반감이 생긴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이 친청 쪽에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는 것은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오히려 좀 블러핑이다. 그렇지. 어허. 자, 나 위기야. 결집해줘. 어허. 이 이슈를 가지고 만일 이거 관철하면은 나를 도와줘야 돼. 약간 이런 네. 분위기 만드는 거 아하, 같고. 그러니까 약간 룰을 나 불리하게 좀 장난질 치고 있어. 이걸 좀 쇼잉하고 싶은 목적도 있다. 이런 해석이시네요. 많이 알려야죠. 일단 이제 들어보면 대강 뭔지 알 것 같지만 그래도 선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말 많으면 공산당이듯이 제도가 복잡하면 그 제도를 제한하는 놈에게는 다 꼼수가 있는 것이다. 네. 그걸 이제 관철하는 권력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뭐 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제 뭐 이게 지금 이제 누가 도대체 당권파냐, 뭐 누가 더 지금 당 내에서 힘이 세냐, 이거 좀 지금 회색지대가 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재명이 아직도 지금 임기가 4년이 남았고 정청래는 어쨌든 임기 끝나고 이제 새로 한다 하니 그 안에서 이런 룰들을 세팅을 할 때 뭐 지금 정청래가 완전히 자기 편으로 쫙 깔아놓고 자기의 어떤 뭘 가신 그룹으로 세팅을 해놓고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 마지막 네. 자체가 굉장히 힘이 빠지는 이벤트로 끝났으니까. 근데 재밌는 게 오늘 고민정이 출마한다. 아, 그러니까요. 또 청캐에서도 예. 한 명 더. 사실 뭐 친청계라기보다는 그 정청래와 관련해 가지고 뭐 딱히 고민을 뭘 안 했어요. 그냥 네. 친문이죠. 그렇죠. 문으로 이제 우리 결집하는. 숨결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정이 딱 나와서 이제 출마 일성도 이겁니다. 문재인 성과 계승하고 그러면서 이재명 성공 뒷받침하겠다. 네. 그러니까 명분적으로는 이제 양다리 걸치는 거지만 어쨌든 문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성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지금 표가 3개가 나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뭔가 뭐 자기들끼리 이제 나눠 먹는 표일 수도 있고 혹은 그게 보조되는 표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뭐 러닝메이트 같은 개념처럼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정치적 그리고 선거 공학적 변화 같은 거를 한번 파문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불리하다 싶으면은 아마 고민정은 단일화를 하거나 아하. 그래서 이게 이제 저것들이 상투적으로 가끔씩 쓰는 꼼수인데 네. 예상하는 양상을 보면 그러면 이재명 쪽에서는 1번 김민석, 2번 송영길 찍어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오다가 그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그렇죠. 많죠. 그런데 정청래 쪽에서는 1번 정청래, 네. 그다음에 2번이나 3번이나 김민석이나 정청래한테 주면 지가 지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입법하면 불리해지는 김민석이나 송영길한테 주면 지가 지는 거야. 그렇죠. 고민정이한테 주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호투표제가 그런 계산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친청 쪽에서는 1번 정청래, 2번 고민정이야. 네. 근데 아무리 정당이라도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1번 정청래, 2번 김민석 찍는다니까. 아하. 또는 1번 김민석, 2번 정청래 찍어. 하긴 그렇죠. 둘 그냥 다 좋아하는. 갔을 때 1번, 2번. 예. 여론조사 1등, 2등. 예. 그럼 이런 회색지대가 누구한테 유리할까? 네. 지금 선명하게 나를 세우고 있는 거는 정청래 쪽이 아니라 김민석 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선명한 나를 세우는 김민석이보다는 두루뭉술하게 보이는 정청래 쪽이 조금 더 유리해요. 네. 그래서 저는 친명 쪽에서 이걸 꼼수라고 들고 나온 것 같은데 그 꼼수 안 통할 거다. 자충수가. 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겠다. 러닝메이트식으로 이렇게 패가 갈라지고 표 분석을 하고 또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건 없다. 예. 그 말씀입니다. 이 방송 보면 취소하겠는데요. 취소하고 네. 다시 이제 송영길이랑 어떻게 단일화 해보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사실 쟤도 이렇게 나온 것 자체가 송영길 단일화하기 힘들겠는데라는 어떤 뭐 반응이 있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추정컨대. 예. 만일 이제 단일화가 될 것 같으면 그렇게 깔끔하게 실제로 했겠죠. 성영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김민석과 예. 마치 메이트인 것처럼. 그러니까 네네네. 나를 좋아하면 나를 1번 찍고 김민석을 2번 찍어라. 이 제도에서는 이런 그죠? 사인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선호투표제 전에는 예. 송영길 입장에서야
김민석이 니나 내나지. 네. 그렇죠. 사람들이 당연한 듯이 송영길이는 김민석이 손들어줄 거라고 이제 그 기사를 쓰잖아요. 네. 뭐 굉장히 불쾌했을 거라고. 그럼요. 이기고 싶어서 나왔대요. 제가 알기로는 송영길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까지를 감안한 네. 선호투표적 꼼수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꼼수의 의도와 결과는 다를 거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이 어떤 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저 친명계의 어떤 준비를 보면 네.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송영길한테 장관급 자리 준다. 뭐 외교부 장관. 네, 그런 거 줘가지고 이 사람 후보군에서 뺀다. 네. 뭐 그러면 좀 명예롭게 빠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약간 이런 그림을 만들려고 했던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이 계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실패한 거 아닌가라는 네. 거예요. 나는 그거 지금 싫다. 나는 아하. 차라리 계속 국회의원 하면서 뭐 하지. 뭐 네. 왜냐면 괜히 정권에 지금 이렇게 올라탔다가 정권 망하면 그럼요. 국회의원 뺏지도 그 다음은 힘들어지는데요. 김민석이 네. 됐다고 해서 이재명 편들 거란 보장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네. 네. 근데 또 하나 또 김어준 씨가 오늘 또 김민석 그 이제 후보죠. 김민석 후보를 불러서 이야. 또 인터뷰를 했어요. 오, 약간 정면 돌파. 그러니까 지금 뭐 이성윤 같은 친청계에서 김민석 당신 그 계엄 터졌을 때 감기약 먹고 잤다는데 약 성분 뭐냐? 지금 이 의혹 제기를 몇 번 거듭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아유 약간 좀 저는 이게 무슨 무빙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 김어준이 김민석을 불러다가 그 당시 계엄 상황에서 그 김민석이 막 뛰어가는 CCTV를 또 공개를 하면서 약간 좀 방어를 해주는 듯한? 그래서 요새 좀 제르식 미디어들은 오늘 헤드라인 보니까 정청래 손절? 또 이렇게 잡는 야. 매체들도 있어요. 이야. 이거 좀 뭐라고 보십니까? 보험 드는 것 같은데요. 아하. 네, 일단 보험 들면서 이성윤을 날려버리는 건데요. 그 네. 7월 7일부터 이제 그런 거 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아하, 그렇죠. 지금, CCTV 지금 용기가 대단해요. 지금 10억 네. 과징금 받을 그러니까요. 수 있는데. 반론 예. 증거가 나와버렸네. 어떡하지? 네. 큰일 났네요. 예. 그러니까요. 네, 이제 김어준이는 그 지 상대가 예. 곧 죽어도 네.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라고요. 아하. 김민석이랑 안 싸운다. 그러니까 네. 김어준이가 뭔가를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낸다면 그건 이재명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또 예. 문재인한테 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김민석이 한번 불러줄게. 아하. 뭐 그런 정도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 김민석이가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그 이재명을 비판하면서 중축하라 그랬는데 재개발하려고 다 허물었다. 네. 이 문제 의식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그냥 그런 정도의 그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한 거다. 네. 예. 근데 그거를 그러면 김민석이가 모르냐? 알죠. 알지만 당장 표가 급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네. 좌파들끼리 이제 품앗이하고 뭐 야합하고 큰 의미 부여할 것 그래서 없다. 예. 이건 김어준이가 고개를 숙인 게 아니라 김어준이가 그만큼 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안 나오고 백이냐 내 방송에 네 김어준이 새 과세를 또 했다 이런 측면에서 또 바라볼 수 있고 아유 민주당이 참 기싸움이 대단한데 어떻게 흘러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전당대회 룰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이 양당의 유구한 전통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네 우리 당도 딱 사실 민주당이 지금 딱 전준이 꾸려가지고 비대위 없이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잖아요. 뭐 이제 정청래 연임으로 가게 되면서 우리 당도 약간 비슷한 레퍼런스를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도 문득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좀 재밌어가지고 하나 좀 해볼게요. 이제 한동훈이 하다 좀 급해져가지고 뉴이재명 하겠다는 건지 어제 느닷없이 네, 잠수함 수주 실패에 대해서 이재명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거 기업이 다 밥상 차려놓으니까 정부가 숟가락도 못 얹고 이재명 무능해가지고 지금 잠수함 수주 실패했다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직격을 하니까 뭐 보수재건 하겠다는 양반이 갑자기 이재명은 최선을 다했다. 예,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건 또 무빙일까요? 동아일보 헤드라인을 보면요. 예. 한동훈을 한문으로 써놨어요. 네. 한국 할 때 그래서 그냥 모르고 보면 한국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한국 정부가 그랬구나. 근데 네. 보니까 한동훈이야. 말이 안 되는 상황, 인지 부조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게요. 네. 자, 지금 당연히 지금 우리가 보수고 또 국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네. 방위 산업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이제 키우던 그런 방위 산업이고 그렇죠.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윤석열 정부 딱 들어오자마자 그때 대선에 낙선을 했던 이재명이 방산업체 주식을 삽니다.
아하. 지도 않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면 여기 돈 이 된다. 산업 키운다. 맞네요.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외교적 어떤 노선이라든가 그렇죠. 방향성을 스탠스를 생각하면 봤을 때, 예. 대통령 되자마자 나토 갔잖아요. 네. 나토는 대한민국이 거기 소속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가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방산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가 더 많이 특히 선진국에도 팔릴 것이다. 이거 이재명이 투자의 귀재입니다. 아하, 돈 벌 줄 안다. 뭐 추정이긴 돈벌 줄 합니다만 아는 이재명이 그걸 생각하면 예. 그 윤석열 정부의 기조의 어떤 이 흐름을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망가뜨린 그런 논평을 하는 것이 맞아요, 지금은.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치 외교를 하면서 국방에서도 뭐냐, 무기를 살 때는 신뢰할 수 있는 나라, 앞으로도 계속 교류를 할 수 있는 나라, 그래야지 어떤 AS라든 이런 문제도 생기고, 우리 싸울 때 연합전력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유지하고 있을 때 이것이 되는 것이지, 캐나다 문제는요, 이거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화의 잠수함이 특히 빅펀치라 그래가지고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데, 독일 잠수함은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방어 네. 위주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가지는 것이 캐나다한테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나토로 기울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방사는 이제 무기를 만들고 팔고 계약하고 돈 벌고 하는 건 민간 기업이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각국의 대통령이 마케터예요. 그럼요. 그렇죠. 세일즈맨이 왜 윤석열 대통령도 1호 영업사원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초강대국인 미국도 다른 업종은 몰라도 방사는 트럼프가 직접 마케팅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 방산이라고 하는 무기는 한번 팔면 그냥 끝나는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AS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일단 미국 무기를 받아들이면 다른 나라 무기가 더 좋은 게 개발이 돼도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이게 도입을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주로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왔잖아요. 그렇게 사오니까 사실은 뭐 프랑스제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독일제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도입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수십 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십 년은 우리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안보 체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미국 무기를 들여오는 게 마찰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무기 수출도요. 핵심 부품에 대한 노하우 같은 거는 잘 안 알려주거든요. 네. 근데 이게 동맹 관계가 되면 그것까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국산화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K방산도 그 과정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수많은 그 기술과 노하우를 받아들여서 지금의 K방산이 된 거예요. 네. 이게 미국이 아니었다면 이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K방산은. 그럴 정도로 이 방산은 전략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마케팅을 하고 세일즈를 하고 그리고 AS까지 다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민간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그 고려 변수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네. 뭐 하나가 가격 경쟁력이 좋다, 뭐 공격력이 강하다. 독일 거는 뭐 좀 이거 비교는 일반인들의 일반 상품에서는 그게 말이 돼. 근데 방산에서는 이거는 여러 비교 변수 중에 하나고 네. 그보다 더 중요한 변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과 함께 끝까지 갈 거냐, 네. 나토와 함께 끝까지 갈 거냐 이런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패죠. 예. 이건 하나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게 규모나 작습니까? 60조. 네. 60조. 그다음에 잠수함이잖아요. 이게 전략 무기예요. 60조짜리 전략 무기를 하나의 경쟁력은 충분했는데 네. 이재명 정권의 무능으로 이걸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하나가 진 게 아니라 민간 기업이 진 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이 진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아유. 그거를 네. 이 한모식이라는 자가 예. 모식이가 한시. 이재명은 열심히 했다, 잘했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고. 그러니까 뭐 다르게 얘기할 방법이 없어. 그냥 무식한 거다. 이거 개 무식한 거다. 네. 아니면 가처분도 안 될 것 같고 복당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뉴이재명 하려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정도 머리라도 있으면.
아니 왜 그러니까 그러냐면요. 예. 애초에 이제 한동훈의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게 이재명 정권 노력했나? 노력했어요. 강훈식을 보냈습니다. 네. 한참 이제 그 지방선거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운영 체제가 호환이 되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인데 예.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애플 맥 컴퓨터에다가 MS-DOS를 설치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했다 칭찬합니까? 네. 그건 안 되는 거다, 이 바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야 되는 정치인이 그걸 얘기 안 하고 노력 점수 드립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잘 보이려고 하는 거다. 그러게요. 열콩TV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맞서 행정, 입법,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채널 운영과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와 미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멸콩 천사에 가입해 주시고 멸콩TV를 응원해 주십시오. 가입 및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의 전화번호나 댓글 링크로 문자 또는 가입 신청해 주시면 멸콩TV 더 좋은 출연진들과 함께 항상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멸콩 천사 후원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